여러분, MIT 나오고 와튼 MBA까지 받은 엘리트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이 도시에서 돈과 안전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서동주라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물었죠. 잘 나가는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물가가 너무 살인적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싶다. 2020년 그때만 해도 샌프란시스코는 아직 테크의 메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피스 공실률 33.5%, 건물 세 채 중 한 채가 텅 비어 있습니다. 평당 임대료는 $100에서 $40로 추락했어요.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60% 폭락한 겁니다. 부동산 컨설팅 기업 콜리어스의 데릭 다니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간 이어진 공급 과잉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요. CBRE의 콜린 야소치 역시 경고합니다. AI 기업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문화 때문에 오피스 시장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공실률 30% 이상이 유지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홈리스는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강도 범죄는 20% 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테크 기업에 다니시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애플이나 구글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 실리콘밸리와 인접한 이 도시의 붕괴는 테크 기업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렌터카 직원이 지도에 빨간 펜으로 X표를 그으며 절대 여기 가지 마세요. 대낮에도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하는 도시를 과연 가고 싶으실까요? 잠깐 시간을 좀 되돌려 볼까요? 2019년 샌프란시스코는 GDP 2천억 달러를 자랑하는 세계 4위 경제 도시였습니다. 구글, 메타, 트위터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질비했고요. 케이블카가 언덕을 오르는 풍경, 히피들의 자유로운 문화, 관용과 혁신이 공존하던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죠. 골든게이트 다리를 배경으로 커피 한 잔에 $8를 내고도 역시 샌프란시스코지 하던 그곳 말이에요. 그런데 5년 만에 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공실률 33%, 홈리스 8,300명, 범죄율 전국 최악.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 가지 거대한 구조가 동시에 붕괴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재택근무로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법 하나가 범죄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트와 기업이 대탈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재앙이 어떻게 샌프란시스코를 무너뜨렸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택근무의 충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2020년 3월, 세계는 멈췄죠. 테크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도입했고 처음에는 한두 달만 버티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한두 달이 1년이 됐고 그게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깨달았죠. 굳이 월세 500만 원 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 이유가 있나? 애플,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80% 재택근무 정책을 펼치면서 출근율이 40%까지 떨어졌어요. 사무실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오피스 공실률이 2019년 5에서 7%에서 2025년 4분기 33.5%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6배나 폭등한 거예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이제 평일 오후에도 주말 새벽처럼 조용하다고요. 바로 이때예요. 서동주 변호사가 결단을 내린 게 2020년 9월 그는 미국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서 재택근무가 확정되자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어요. 2014년 이혼 후 혼자 샌프란시스코 고물가를 감당하는 게 버거웠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유방암 투병 중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떠난 이유 중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살인적인 물가와 팬데믹으로 변해버린 도시 분위기였죠. MIT를 나오고 와튼 MBA까지 받은 엘리트 변호사조차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낀 겁니다. 이게 바로 2020년 샌프란시스코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출근을 안 하니까 주변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문의버스 이용률은 2019년 대비 65% 수준에 머물러 있고 BART 지하철은 38%밖에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북적이던 샌드위치 가게, 커피숍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 범죄와 마약의 폭주입니다.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마약이 거리를 장악했어요. 2024년에만 640명이 마약으로 사망했고 2025년에는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면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합니다. 중독자들은 길거리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 좀비처럼 서 있어요. 텐더로인 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보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홈리스 인구는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어요. 더 가관인 건 범죄 문제입니다. 강도 범죄가 20%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범죄가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놀랍게도 법 때문입니다. 2014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47호라는 법이 있어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950,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범죄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949까지는 훔쳐도 감옥 안 간다고? 딱지 한 장만 떼고 나온다고? 그럼 매일 가자. 실제로 마트에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쇼핑백에 물건을 쓸어 담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납니다. 상점 보안 요원들은 손발이 묶였어요. 한 보안 요원의 증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둑을 막으려다 그 사람이 다치면 제가 고소당하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냥 훔쳐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도둑은 보호받고 보안 요원이 처벌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경찰도 잡아봤자 금방 풀려나니까 의욕을 잃었죠. 기소율도 형편없이 낮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죠. 여기 있던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35년 영업 끝에 2023년 문을 닫았습니다. 폐점 사유가 간단 명료했어요. 도시의 역학이 변했다.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홀푸드 마켓은 대형 매장을 열었다가 13개월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찰 신고가 560건이었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강도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년간 H&M, 유니클로, 갭 등 유명 브랜드 매장 40개가 이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웨스트필드 쇼핑몰의 몰락입니다. 한때 200개 넘는 매장이 입점해 있던 이 거대한 쇼핑몰이 지금은 95% 비어 있어요. 블룸데일스, 노드스트로 같은 앵커 스토어들이 다 철수했죠. 이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2025년 11월 경매에서 1억 3,4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가치가 12억 달러였으니까 무려 89% 폭락한 겁니다. 3년간 이 쇼핑몰에 경찰 출동 건수가 5,000건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칼로 위협받고 강도를 당하고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았고 개별 매장들은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타격, 기업과 인재의 대탈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라클, 팔란티어, HP 같은 대기업들도 줄줄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첫째,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비싼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둘째, 샌프란시스코는 주민세가 13.3%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가 아예 없죠. 셋째, 범죄와 홈리스 문제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어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2020년 이후 7.5% 감소했어요. 특히 테크업계 고용이 5% 줄었습니다. 2020년 서동주 변호사가 떠난 것처럼 수많은 엘리트들이 더 나은 곳을 찾아 샌프란시스코를 등졌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같은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뜨거운 사막이나 습한 남부로 갈까요? 물가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봉 1억 5천만 원 받아도 저소득층 취급받아요. 월세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니까요. 근데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 그 절반 가격으로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고 규제도 훨씬 적습니다. 직원들한테 같은 연봉을 줘도 실질 구매력이 2배 가까이 되니까 채용도 쉽고요.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파멸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떠나니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어드니 경찰이나 청소 같은 도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도시가 더러워지고 위험해지니 남은 사람마저 떠나는 악순환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둠 루프, 즉 파멸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실제 수치를 볼까요?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세수가 25달러 손실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이에요. 오피스 빌딩 대출 연체율은 12%를 돌파했어요. 2019년에는 2% 미만이었는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빈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되잖아.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오피스는 집으로 못 바꿉니다. 미국 오피스 빌딩들은 한 층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무실은 형광등만 켜면 되니까 창문이 없어도 괜찮지만 주거용은 법적으로 자연 채광과 환기가 필수예요.
건물 중앙부는 창문까지 거리가 수십 미터나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전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하려면 건물 중앙을 뻥 뚫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실은 언젠가 채워질 공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남는 공실입니다. 텅 빈 건물들은 그냥 유령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관론자들은 이건 디트로이트의 재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한때 번영했던 디트로이트가 폐허가 된 것처럼요.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에 180만 명이 살았어요. 지금은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비관론자들의 주장이에요. 반면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AI 붐을 근거로 듭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에 기록적인 520만 제곱피트의 신규 임대 수요가 발생했어요. 오프트 AI를 비롯한 AI 기업 39곳이 140만 제곱피트를 추가로 임대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AI 기업들의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전체 공실률 33%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520만 제곱피트가 많아 보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전체 오피스 면적의 10%도 안 됩니다. CBRE의 콜린 야소치도 인정했습니다. AI 기업들이 고급 오피스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경제학자 테드 이건도 공실률이 2026년에도 20에서 25%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결국 두 갈래 길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디트로이트처럼 몰락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AI 붐이 진짜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오피스 수요가 급증하는 시나리오죠. 역사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1906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지만 다시 일어섰죠. 1989년 또 다른 대지진이 왔지만 극복했고요.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잠깐 침체됐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지진이나 경제 버블은 일시적인 충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겪는 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재택근무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예요. 법과 제도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프로포지션 47호를 폐지하려면 또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진보 성향이 강해서 쉽지 않습니다. 설령 바꾼다 해도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는 앞으로도 수년간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디트로이트처럼 되지도 그렇다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미국 테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샌프란시스코보다는 텍사스나 다른 지역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2020년 서동주 변호사처럼 말이죠. 둘째,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샌프란시스코는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공실률 33%에 임대료 60% 폭락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차라리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같은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애플이나 구글 같은 테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쇠퇴는 이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넷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샌프란시스코는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골든게이트 다리나 알카트라즈 같은 명소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도심 지역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텐더로인, 헌터스 포인트 같은 곳은 대낮에도 가지 마세요.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지나친 이상주의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관대하게 대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 이런 게 결국 도시를 파괴했어요. 둘째, 경제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날씨, 아름다운 풍경, 혁신적인 문화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버거우면 떠납니다. 서동주 변호사가 떠난 것처럼 수만 명의 엘리트들이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했죠. 셋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겁니다.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샌프란시스코는 적응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비싼 사무실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지 못했죠. 넷째,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프로포지션 47호 같은 잘못된 법 하나가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어요.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없습니다. 다섯째, 위기는 서서히 온다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2014년 프로포지션 47호 통과, 2020년 팬데믹과 재택근무 확산, 2021에서 2023년 기업 이탈,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매 순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2026년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 붐과 메가 이벤트로 반짝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트로이트처럼 되돌릴 수 없는 쇠퇴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여전히 스탠퍼드와 버클리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갖고 있고 실리콘밸리와 인접해 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떠날지, 얼마나 많은 건물이 더 비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일하는 회사, 내가 투자한 자산은 괜찮을까? 위기는 항상 멀리서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2014년에는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도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재택근무 확산, 부동산 가격 변화, 범죄율 증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비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공실률 33%, 홈리스 8,300명, 범죄율 전국 최악, 세수 3조 원 손실. 이 모든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게 문을 닫은 상인들,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 희망을 잃은 도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0년 서동주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말했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한테도 기회는 한 번뿐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도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과연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구조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